내일을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마무리하면서 내일 시장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주말을 지내고 개장한 월요일 우리 시장,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웃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다만 오는 13일 수요일이죠. 한국은행의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는 데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시장은 여전히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0.44% 내렸는데요. 반복되는 재료에 조금 무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심리에 상승과 하락으로 큰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은 지난주에 이미 시작됐다.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1차 목표치를 2,650선으로 본다라고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이 의견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오전에 반짝 상승을 뒤로한 채 하락으로 계속해서 내리면서 0.4%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도 환율이 1,3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 선언에 올라가는 것도 제한이 된 모습이지만 내려가지도 않는 환율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은 오늘 좀 제한되긴 했습니다만 190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업종들이 하락한 업종이 우위를 차지한 월요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의료정밀과 의약품 업종이 강하게 좀 올라와 줬는데 국내 코로나 확진자 더블링 이슈에 바이오 제약이 조금 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과 섬유의복 2%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 한번 볼까요? 의약품 업종에서 일동제약이 오늘 좀 강했는데요. 적자 지속 전망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 적자는 지속, 다만 실적은 개선될 예정이라며 목표 주가 5만 원 매수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또 오늘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상업화 기대감에 6.7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마켓맵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빨간불을 켜줬지만 대다수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 기아 등이 강세로 지수 하락을 좀 방어를 했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이었고 화학이나 철강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의약품 업종을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4.64% 강세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동사는 올 하반기 오미크론 대응 추가 백신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셀트리온도 2%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업종을 좀 끌어줬습니다. 자, 그럼 종목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지난주 주간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좀 아쉽죠? 오늘도 하락을 이어갔는데 무려 3.41%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는 광고 성수기여서 1분기 대비 실적 개선 가능성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24만 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LG화학 한번 보시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선방하겠지만 하반기 초과 수익 둔화가 우려된다며 부진한 실적 전망을 담은 유한타 증권의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순수 석화업체에 비해서 실적 방어량은 돋보이지만 감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지난주에 녹색 채권 배터리 소재 사업 모멘텀에 올라왔던 상승분을 오늘 일부 반납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33% 빠지면서 52만 2천 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감 여기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0.07% 상승한 76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강보합으로 시작해 1%까지 상승폭 끌어올렸지만 변동성은 큰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을 잘 지켜내나 싶었지만 장 후반 흘러내리며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섰는데요. 개인이 1,500억 넘게 홀로 물량을 담았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1,000억 넘게 물량을 덜어내면서 기관과 함께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업종별 등락 확인하겠습니다. 제한적인 지수 흐름에 오늘 업종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의 제약업종이 가장 큰 상승률로 오른 반면 일반 전기전자와 기타 제조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종목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BNC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안트로퀴노놀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대만 협력사가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사전 상담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매수세가 쏠리며 11시 부근에 상한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짚어드린 바이오니아도 전거래일 급등에 이어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탈모 화장품이 안정성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8% 상승하면서 제약업종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온도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 시젠 등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오른 반면 에코프로비엔과 LNF 등 2차 전지 관련주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오락문화 업종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엔터주들은 잘 버텨줬습니다. 하반기 블랙핑크와 트레저 컴백 기대감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소폭 상승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열풍에 A스토리는 오늘도 12% 강세를 연출하며 6거래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몽레인도 함께 올라와 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9%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파라다이스는 오늘 7% 큰 조정이 나오면서 종목별로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테크윙을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컨센서스를 20%가량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5%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인 L팜포의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5거래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2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3거래일 만에 우리 시장 숨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 지표들을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ETF 시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을 보인 쪽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타이거 농산물 선물 인핸스드 환해지 상품이 가장 두드러진 오름폭을 연출했는데요. 7월 들어 곡물 가격이 내림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간밤 옥수수나 소맥, 대두 등이 일제히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는 바로 밀 수출을 제한했던 인도가 최근에는 밀가루 수출까지 통제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방향을 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 상승 압력을 주면서 3.7% 올랐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헬스케어도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다시 10,000명에서 20,0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재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시작으로 제약바이오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D바이오센서, 시젠까지 이 상품 내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면서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약세를 보인 쪽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덱스 운송이
2.7% 하락하면서 사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코로나 관련주들은 상승을 보였지만 리오프닝 섹터들은 또 밀리고 말았습니다.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 밀렸고요. 해운주들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H&M과 페노션 둘 다 파란불 켜낸 가운데 이 상품에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다음 타이거 금속 선물 환해질 상품도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상품은 구리와 알루미늄, 니켈 이 세 종목의 선물 가격으로 반영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의 늪에서 구리를 비롯한 금속 원자재 가격도 휘청되고 있는데요. 간밤 구리와 니켈 모두 쉬어가면서 이 상품도 2.6%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알아봤습니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전일 대비 1% 넘는 강세로 출발해서 상승폭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중화권 증시는 낙폭이 깊은데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속에 대한 경계감에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우려로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 넘게 하락 마감했고 이 시각 현재 홍콩 항생지수는 무려 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 속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와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다는 안도감이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S&P 선물은 0.7% 하락 중이고 나스닥 선물 역시 0.8%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4일부터 8일까지 지난주에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1위는 SKI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블록들 여파에 급락한 날부터 개인은 연일 강하게 사들이면서 1,106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다음 이 조선업계의 수주 훈풍은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주들의 주가는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개인은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은행업계 예대 마진에 대한 비판에 나서면서 금융주들은 6월 들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금리 인상기에 그래도 은행주를 믿어보자라면서 하나금융지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 보시면요. 지난주 시장이 반등을 보이자 매도 종목군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하락장에서 사모으던 대형주들을 오를 때 빠르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1,889억 원, 1,504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다음 LG화학 체크해 보시면요.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빨간불 켜낼 때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샀는지도 살펴보시죠. 이 코난테크놀로지와 삼강MNT, 모아데이터, 인탑스, PNT가 올라와 있는데요. 인탑스 보시면 휴대폰 케이스로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이나 EMS 기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IT주들 부진한 가운데 함께 쉬어갔지만 7월 들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관과 함께 개인도 4거래일째 사들이면서 4위에 올라왔고요. 다음 PNT 보시면 2차전지 롤투롤 장비 회사인데요. 소재 관련주들도 길을 모아가는 가운데 개인은 11거래일째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보시면요. LNF와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대형주들 빨간불 켜낼 때 매도하면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위메이드 체크해보시면 2분기 실적보다는 신작의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째 저가 매수 들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개인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고캠바이오와 셀트리온헬스케어까지 코스닥 바이오주들 하반기 들어서도 움직이고 있지만 레고캠바이오는 35,000원에서 바닥을 형성한 후 47,000원에 올라오자 개인들은 빠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